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 일도요. 그런데 왜일까요? 그 가을이 아직도 이렇게 선명한 건 살다 보면 이런 적 있으시죠? 넘지 않았는데 넘은 것보다 더 오래 남는 감정. 말하지 않았는데 말한 것보다 더 깊이 스민 마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54, 묵묵히 가장의 삶을 살아온 한 남자에게 어느 가을 다치지 않는 퇴근길이 시작되었지요. 잠시만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왕. 서울과 가깝지만 서울은 아닌 그 애매한 거리감이 이 동네의 정체성이었지요. 박정수. 올해로 54시 된 그는 안양공단 쪽 물류회사에서 관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을 땐 바쁘다는 말로 하루를 채웠고 이젠 조용하다는 말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지요. 새벽 5시 반에 눈이 떠지고 6시에 집을 나서고 저녁 7시쯤 퇴근하는 30년 가까이 똑같은 리듬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김영희는 같은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했지요. 결혼한 지 28해.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은 군대에 있었고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만 남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하다기보단 고요했지요. 파도가 멈춘 바다처럼 무엇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고요함. 정수는 그 고요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이게 평화인지 무기력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었지요. 그의 가을이 시작될 즈음이었습니다. 퇴근길이 자꾸만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일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 바로 들어가기가 싫었던 거지요. 왕송호수 둘레길을 천천히 한 바퀴 돌거나 호수가 보이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라디오만 듣다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면 가을바람이 들어왔고 라디오에선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지요. 이문세의 노래, 변진섭의 노래, 그리고 가끔은 이름 모를 가수의 발라드. 그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시간.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던 건 집에 사람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처남의 아내 한수진. 처남 영호가 작년 겨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지요. 49, 한창 일할 나이에 그렇게 허망하게. 수진은 처남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떠나고 식당을 정리하면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아졌지요. 아내 영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당분간 쉬라고.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정수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처남에게 진 빚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젊을 때 사업 실패했을 때 처남이 도와준 적이 있었지요. 그렇게 수진이 의왕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52. 처남보다 3살 어린 나이. 결혼 생활 25년 만에 홀로 남은 여자. 수진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웃음도 적고 하지만 불평도 적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사람이었지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조용히 청소를 하고 점심때쯤 동네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갔다가 저녁이면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수와는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지요. 그가 출근할 때 수지는 아직 방에 있었고 그가 퇴근할 때 수지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수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에 들어왔지요. 왕송호수에서 라디오를 듣다 보니 9시가 넘었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소파에는 수진이 앉아 있었지요.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형부 오셨어요? 오늘도 늦으셨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책망도 아니고 반가움도 아닌 그 애매한 온도. 정수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지요. 응, 좀 늦었어. 일이 많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집에 오기 싫어서 늦은 건데 왜 그런 변명을 했는지 자신도 모르겠더라고요. 냉장고에서 물 한 잔 꺼내 마시고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발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수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자리는 좀 알아봤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몇 군데 넣어봤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그 말에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요즘 세상이 그래.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다시 침묵.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했지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부는 요즘 어때요? 매일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글쎄, 요즘 퇴근길이 자꾸 길어져.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영우 오빠가 떠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빈집인 게 너무 선명하게 느껴져서. 그 말에 정수의 가슴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빈집. 물리적으로야 사람이 있는 집인데 왜 그 말이 그렇게 와닿았을까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물컵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나 먼저 들어갈게. 푹 쉬어. 수진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부도요. 그날 밤. 정수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이미 깊이 잠든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지요. 빈집.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의 퇴근 시간은 여전히 늦었지만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지요. 왕송호수에서 라디오를 듣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왜인지는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지요. 그날도 저녁 8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안방에 들어가 있었고 거실에는 어김없이 수진이 앉아 있었지요.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 이번엔 정수에게도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형부 드세요. 보리차예요. 정수는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둘은 소파와 의자에 각각 앉아 차를 마셨지요. 창밖으로는 가을밤 하늘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는 하루가 어때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뭐 늘 똑같지.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30년째 같은 일상이야. 수진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식당 일이 그랬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장 보고 하루 종일 음식 만들고 밤에 정리하고. 똑같은 하루가 20년 넘게 반복됐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형부. 그 똑같은 하루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무섭더라고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영우 오빠가 떠나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장을 볼 필요도 없고 음식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하루가 텅 비어버린 거예요. 정수는 그 말을 듣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수진이 살짝 웃었습니다. 그냥 버텼어요.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버티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수진이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형부도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버티고 있다고 해야 할지, 그냥 살고 있다고 해야 할지. 그 경계가 모호했거든요.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는 거죠. 둘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정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얼마만인지, 아무 말 없이도 불편하지 않은 시간이 얼마만인지. 수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형부. 내일도 일찍 나가셔야 하잖아요. 정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푹 쉬어.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형부, 오늘 얘기해서 좋았어요. 누군가랑 이렇게 얘기한 게 오랜만이거든요. 그 말에 정수의 가슴이 살짝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고마워. 문이 닫히고 정수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하루를 묻는 게 이렇게 오랜만이라는 걸. 그날 이후로 둘의 밤 대화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수가 퇴근하면 거실에 수진이 있었고 둘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요.
사는 얘기, 날씨 얘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 그런데 말이 이어질수록 똑같지 않은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지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영호 오빠가 생각나요. 오빠는 비 오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비가 오면 막걸리에 파전 부쳐야 한다고 늘 그랬었죠. 정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지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그립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립죠.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근데 이상한 건요, 형부. 그립기만 한 게 아니라 미안하기도 해요. 왜? 수진이 손에 든 찻잔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살아있을 때 저는 행복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매일 바쁘게 살았는데 그게 행복이었나 잘 모르겠어요. 오빠가 떠나고 나서야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아서.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때? 수진이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요? 응. 지금은 어때? 수진이 살짝 웃었습니다. 지금은요? 이상하게 괜찮아요. 여기 와서 형부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하루가 덜 무겁게 느껴져요. 그 말에 정수의 심장이 살짝 요동쳤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지요. 수진이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부, 사람은 말 안 해도 느껴질 때가 있죠.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선을 넘을 것 같았거든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정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들어갈게. 늦었어. 수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네, 형부. 푹 쉬세요. 정수는 방으로 걸어가면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빨라져 있었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처남의 아내야. 처남의 아내라고.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정수는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건가? 아니면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생각은 자꾸만 그쪽으로 흘러갔지요. 그래서 일부러 늦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왕송호수에 차를 세워두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있다가 들어갔지요. 그러면 수지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주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주치지 않는 밤이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괜히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수가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지요. 손에는 찻잔도 없이 그냥 가만히. 정수가 물었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부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세요? 뭔가 잘못한 거 있어요? 그 말에 정수는 움찔했습니다. 아니, 그냥 일이 많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도 알고 있었겠지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제가 나갈게요. 더 패 끼치기 싫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형부. 제가 너무 편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형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진이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정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선을 넘은 거 아니야. 나야. 나 때문이야.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부.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에 손을 올리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지요. 수진아, 나도 잘 모르겠어. 요즘 내가 왜 이러는지. 집에 오는 게 기다려지고 내 얼굴을 보면 하루가 괜찮아지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처남 아내잖아. 영희 앞에서 고개 들 수 없잖아.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모른 척 해줘.
내가 이상해진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왜 울어? 내가 잘못한 거 맞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부. 아니에요. 수진이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래요. 정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가 퇴근하는 시간만 기다렸어요. 형부 발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영우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형수님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형부만 보면 하루가 버텨지는 것 같았거든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로는 넘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감정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지요. 정수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수진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습니다. 정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수진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에 수진의 어깨가 살짝 떨렸지요. 수진아, 형부.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을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정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지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손도 떨리고 있었지요. 이렇게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까지 울렸지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떡하면 좋겠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더 이상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놓지도 못하고. 그때 안방에서 아내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은 화들짝 놀라 손을 놓았지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들어가. 어서.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손바닥에 그녀의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둘 다 알고 있었지요.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정수는 일부러 수진을 피했습니다. 아주 늦게 들어오거나 일찍 들어와도 바로 방으로 들어갔지요. 수진도 거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에 불 꺼진 거실을 지나 화장실에 갈 때도 발소리를 죽였지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피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었지요. 정수는 왕송호수에 차를 세워두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도 끄고 그냥 호수를 바라봤지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호수 주변 나무들이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 아름다웠지만 왠지 쓸쓸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지요. 여보, 나 오늘 언니네 갈 거야. 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안 좋다고 해서. 저녁은 알아서 먹어. 그래. 알겠어.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수진과 둘만 있겠구나. 그 생각에 심장이 빨라졌지요. 피해야 해. 오늘은 더 늦게 들어가야 해. 그렇게 생각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결국 정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7시 반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지요. 수진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 끓이는 냄새가 났지요. 형부 오셨어요? 마침 잘 됐네요. 저녁 차렸어요. 정수는 멈칫했습니다. 수진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언니네 가신다고 해서. 형부 혼자 드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했어요. 된장찌개랑 계란말이밖에 없지만.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은 조용히 밥을 먹었지요. 된장찌개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집밥 같은 맛이었지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맛있다. 수진이 살짝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손맛이 없어서 걱정했거든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지요. 밥을 다 먹고 수진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는 척했지만 눈은 부엌 쪽을 향해 있었죠. 설거지를 마친 수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지요.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저 얘기할 게 있어요. 정수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저 나가려고요. 다음 주에 방 구했어요. 수원 쪽에 고시원인데 일자리도 거기 근처에서 알아보려고요. 정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갑자기?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형부한테도 형수님한테도 저한테도. 이러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형부,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형부 좋아해요. 처음엔 그냥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같이 얘기하면서 점점 달라졌어요. 형부를 기다리게 됐고 형부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호 오빠 아내였던 사람이 형수님 남편인 형부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요. 더 늦기 전에. 정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기 전에. 정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나도 그래.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하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아니, 젊을 때도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없어.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 때문에 하루가 버텨지고 그런 거 몰랐어. 그냥 책임감으로만 살았거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니까. 근데 너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하게 됐어.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부. 정수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지요. 근데 수진아, 나는 넘으면 안 돼. 넘을 수가 없어. 영희한테, 처남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고개 들 수 없는 짓은 못해.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그게 내 삶이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형부. 저도 알아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정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지요. 수진아, 딱 한 번만 안아도 될까?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간절하게. 수진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가슴에 그녀의 눈물이 스며들었지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서로에게 전해졌지요. 따뜻한 체온이 서로를 감쌌습니다. 정수가 속삭였습니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내 덕분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수진이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요, 형부. 형부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을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거리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하지만 정수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수진아, 잘 살아. 행복해져.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행복해져.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부도요. 형부도 행복하세요. 형수님 잘해주세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게. 둘은 손을 놓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지요. 며칠 뒤 수진이 짐을 쌌습니다. 아내 영희가 말했지요. 벌써 가게? 더 있다 가도 되는데.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더 패 끼치기 전에 나가야죠. 일자리도 알아봤고 방도 구했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영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는 가족이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정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지요. 짧은 눈빛. 그 안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도 일어나 현관까지 따라갔지요.
수진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형부, 그동안 감사했어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가. 수진이 문을 열고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형부. 아무 일도 없었지만 고마웠어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래서 더 고마웠다는 말. 문이 닫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정수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지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가니까 좀 허전하네. 조용하던 애가.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그날 밤 정수는 혼자 왕송호수에 갔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창문을 열었지요. 가을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문세의 노래였지요. 정수는 그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정말로 아무 일도. 손을 잡았고 안아봤고 마음을 고백했지만 그 선을 넘지는 않았다. 넘지 않았기에 지킬 수 있었고 넘지 못했기에 조용히 아픈 이야기. 그게 자신의 나이의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젊었을 땐 감정이 모든 걸 이겼습니다. 좋으면 좋다 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 하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갔지요.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것들이 있다는 걸. 정수는 창밖으로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호수 위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수진이 어디서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정수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지요. 집에 들어가니 영희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옆에 앉자 영희가 말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정수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냥 집에 빨리 오고 싶어서. 영희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TV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와 30년 가까이 살아왔구나. 함께 아이들 키우고 함께 힘든 시간 버티고 그렇게 쌓아온 시간이 있구나.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켜야 할 것이라는 건 알았지요. 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야. 응. 그동안 고생 많았어. 영희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정수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이야. 영희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웃었지요. 뭐야 이상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수는 퇴근길에 왕송호수를 지나면 그 가을이 떠오릅니다. 아무 일도 없었고 그래서 더 오래 남은 기억. 선을 넘지 않은 것이 후회되느냐고 묻는다면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다치지 않은 퇴근길에서 그날의 감정을 혼자 꺼내봅니다. 수진의 손의 온기, 그녀를 안았을 때의 떨림, 마지막으로 나눈 눈빛, 넘지 않았기에 지킬 수 있었고 넘지 못했기에 조용히 아픈 이야기. 사람은 누구나 그런 기억 하나쯤 품고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 건네지 못한 손길, 닫히지 않은 문. 그 모든 것들이 가슴 한켠에 남아 가끔씩 아려오지만 그래서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알아가는 순간부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그 가을에 자신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로 선택했지요.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가을이 있었기에 지금의 하루가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고 일상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고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해졌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그 가을이 남긴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속에 묻어둔 그런 기억 하나쯤 있으시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